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말이죠,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을 말이죠, 특별한 혐의도 없이 내란도 아니고 내란죄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구속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말이죠, 일단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에게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내란이나 가깝다.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과 칼만 안 들어설 따름이지 헌법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잘 쓰여져야 도구인데 말이죠, 잘못 쓰게 되니까 그게 흉기가 돼버렸잖아요. 26번 탄핵을 하고 지금 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나랍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중심을 잡아줘야 될 기관이 사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입니다. 군부대도 말이죠, 제가 보니까 지금 지휘체계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나와서 말이죠, 대통령실 구조는 어떻게 됐고,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령부, 온갖 정보가 다 나와서 말이죠, 간첩질보다도 공개적으로 북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각설하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사정기관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죠, 나라가 든든하게 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대한민국 나라세우기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 이동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동호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과거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아마 지하 조직에서 그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강의만 좀 듣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나 임종식 의원을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이죠, 야, 이놈아,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다 교육시켜서 그렇게 됐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제 우스개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 이동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죄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말이죠, 이재명, 박선원, 민노총 이렇게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정기관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이동호 교수님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박선원, 민노총,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동호 교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그렇게 잘하는 민주당에서 말이죠, 당신들의 당 대표를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 당의 박선원 의원을 이 내란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뒤가 캥기는 게 있습니까? 자, 사정기관 여러분, 저는 민초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호 교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죠, 강연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말이죠, 김성규 장로께서 국정원장 하실 때에 정부가 이제 북한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고는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인가? 거기가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대통령 면담에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보고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직위가 해제됐다고 그러죠. 그 후에 이 박선원 씨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까지 했다고 그러죠. 일단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내란 주무자라고 이동호 교수께서 말씀하는 것이 제가 뭔가 그 확신에 오는 이유가 말이죠, 이 박선원 의원이 이번에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장성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말이죠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각 기관마다 스파이를 심어놨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제가 그분 눈빛을 보니까 테러를 의식할 정도입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사정기관 여러분들은 박선원 씨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씨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사하십시오. 대통령은 말이죠 집요하게 구구사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정권의 책임자인데 정부를 전복을 한다? 폭동을 일으켰다? 국회를 마비를 시키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국헌문란 자체가 그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아니 2시간도 안 되어서 해제했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하십시오. 이동호 교수를 수사를 하든지 이재명 박선원 민노총을 수사를 하든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말이죠. 대통령의 긴급명령 비상계엄은 말이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막 탄핵 남발하잖아요.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됐습니다. 이게 말이죠 사람 야당 대표의 얼굴을 쳐다봤다고 해서 탄핵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탄핵을 위한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정당국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데 사정당국에서 인지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소고발 잘하는 민주당에서 제발 고소고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개딸들도 고발하세요.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내란죄라고 내란범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동호 교수님께서 이재명, 박선원 그리고 민노총이 내란 주동자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막연히 나라를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 무조건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내란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반국가 세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친북, 북한의 조종을 받는 반국가 세력의 반란 상황입니다. 그 반란의 주범은 이석기의 조종을 받는 이재명, 그리고 1심의 간첩단과 내통했던 박선원,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고 있는 민노총, 이들이 지금 반란의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될 때 이석기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뒤에 그 앞에 보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거 말고요. 예. 그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다음. 거기 보면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저 여자가 김미희란 여자입니다. 나중에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됐죠.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이재명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성남에.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이 김미희가 성남시의 전체의 인수위원장이 돼가지고 아예 성남시 전체를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아예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저기 그 한용지라는 친구 이재명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 주사파고요. 이 친구가 만든 나눔 영역이라는 나눔 환경이라는 청소회사에 아예 성남시 전체 청소 용역을 다 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권을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모든 이권을 다 경기동부연합에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성남시에 지금 대장동 사업이 약 1조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1조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 중에 거의 상당수가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석기는요, 이석기를
이재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주변에는 한총련,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다음이요. 예, 한총련, 경기동모연합, 한총련은 전대협 저의 후신들입니다. 한총련은요, 이 친구들은 북한의 수령의 지시가 있으면 아예 내가 총하고 폭탄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매일 수령 충성문을 외치던 놈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 사건인데 한번 보십시오. 뒤에 넘겨보십시오.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입니다. 얘들 12년 받았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얘들이요, 북한에 보낸 통신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 다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원해달랍니다. 그 본사가 북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와 그리고 한총련과 그리고 충북동지의 간첩들을 북한의 지지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첩을 하나 보십시오. 뒤로 넘겨보십시오. 1심의 간첩 혐의자 박선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12월 12일 13일이 중요한데, 경찰 국가수사본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본부, 그 다음에 공수처는 법원 아예 눈치 보지 말고 내란 혐의자니까 아예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대로 지금 국방부의 모든 관련자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럼 박선은 누구냐? 한번 뒤로 넘겨보십시오. 2006년도에 10월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이 친구 박선호는 청와대의 안보전략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1심의 간첩단 수사를 하던 국가정보원은 김승규 원장은 북한으로 1심의 간첩들로부터 북한의 어마어마한 물량 약 30만 장의 국가의 기밀 문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체가 박선호라는 걸 알고 박선호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습니다.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은 박선호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선호는 그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 가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여기도 뭐 다른 분들 아시는 분, 군 관계, 그 다음에 안보 관련돼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국정원 같은 데는요, 정보 차단, 업무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부서가 일하는 걸 B부서가 모릅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은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공작하려면 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공작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를 당답니다. 그 사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모든 일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간첩 혐의자가 국정원을 완전히 장악했던 사람, 이 박선원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보고 명령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잡아라고. 이게 반란이 아니고 뭡니까? 다음 민노총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노총은요, 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민노총이 지금 현재 산하에 있는 게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조직입니다. 그러면 민노총 전체의 조직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조직쟁의국장입니다. 박석권호가 바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인데, 이 친구가 북한의 간첩 이광진을 프롬펜, 그 다음에 중국, 북경, 광주, 그 다음에 하노이 등에서 만났습니다.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내에 저런 간첩 소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저 민노총 석권호는 결국 간첩 혐의로 12년 받았는데, 여러분, 언론노조가 누가 있습니까? 언론노조가 바로 석권호의 지령을 받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적법한 절차에 진행된 계엄을 진행하자마자 내란이라고 몰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았고, 그리고 긴급 체포하라고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와 같은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바로 북한의 한민전 방송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노무현의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서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정동영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령한 겁니다. 이거 내용 한 번 더 보시죠. 이광진에게 최근 22년도 내린 겁니다. 11월 20일자 북한이 지령한 건데요. 그때 이태원 사태가 터지자마자 북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라고 지령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싸우라고 해요. 그러자 옆에 사진 보십시오. 예?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퇴진이 추모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령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때도 한민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은 모든 구호를 다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상황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과 그들의 앞잡이인 이재명, 그리고 박선원, 그리고 민노총에 의한 반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란을 진압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세력과 함께해서 이 반란을 당장 진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